추방 정책은요, 한마디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진 출국으로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국이 아주 국익에 문제될 것 같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손을 잡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한국 같은 그 핵심 동맹이 이 사용 후 핵 원료 처리를 못 해갖고 자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다른 점을 좀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핵 추진 항모, 이 부분을 이제 한국군이 가져야 된다는, 미국은 중국을 막아줄 강력한 한국 해군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일치되고 있어요. 김시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이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구금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작스러운 그런 행보에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우리 국민도 많이 놀랐는데, 이거 뭐 미국의 트럼프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사건은 그 트럼프의 외국 자본, 미국 현지 공장 그 건설 촉진 정책하고 사실은 상충됩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B1 출장용 비자나 이스타 단기 방문용 비자를 받아서 지금 미국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형식상 그 비자 내용하고 실제 업무 일하는 것이 이제 달라서 문제가 된 거고, 이제 그 일종의 그 불법 취업 활동이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아마 체포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배터리 공장은 지금 막 짓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설비 설치하고 또 공정 세팅하고 또 시운전하는 등 그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러 가신 거고요.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불법 취업이 아니라 공장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민 관세 단속국, 즉 ICE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본 거죠. 예, 그래서 그들 시각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그 미국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서류상으로 허용한 뭐 감독, 자문, 이런 것들의 범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육체 노동을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의 그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은요, 한마디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그래서 무차별식으로 거물망식 단속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집행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요, 주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불법 체류자가 우선 추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범죄 기록이 있든 없든 또 오래 살았든 아니든 말 그대로 서류가 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벌어진 지금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이 단속 사건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 규정을 잠깐 어긴 그런 근로자들까지 토끼몰이 하듯, 그죠?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서 그 IC한테 연간 100만 명 추방, 이런 목표치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실적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 뭐냐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한미 관계가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 워싱턴 회담에서 관세 문제도 타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사인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다음에 회담 전에는 뭐 숙청이니 혁명적 상황이니 이러면서 한국과 그런 상황이면 비즈니스 할 수 없다라는 그 트럼프의 그 SNS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 트럼프의 피드백을 보면 이 문제를 비자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도 개선하겠다 하는 걸 보면 이것을 부정적 한미 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과 트럼프는 미국 현지 공장을 빨리 지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게 진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있는데 굳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그 두 가지 정책이 이 상충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국 자본의 미국 제조 부흥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있는데 이게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을 손들어 주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뭐 수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전세기를 타고 이제 10일 날 귀국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딜레이 된 게 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 트럼프가 지금 구금된 인력이 남아가지고 이 뭐 미국 기술자들 뭐 미국 사람들 훈련 시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또 멘트를 해가지고 또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이제 그 만약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진 출국으로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사람들 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는 미국에 아주 국익에 문제 될 것 같다. 어쨌든 그 어차피 비자 줄 거라면 계속 남아서 비자를 줘서 그 사람들을 현지에서 일하게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확실히 이런 행보가 이 한국 없이는 뭐 방금 말한 그런 마가라든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업 회복을 위해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전략적 제안인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 조선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 한마디로 그 미국이 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손을 잡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조선소들은요 거의 뭐 유령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세계 최고였죠.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상업용 배는 물론이고 군함조차 제때 만들거나 심지어 수리도 잘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해군력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턱밑같이 미국이 쫓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중국의 조선업 능력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그 바다의 주도권을 중국이 완전히 뺏길 수 있다. 그런 뭐 공포감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압도적인 생산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아무한테나 이런 걸 맡길 수 없잖아요. 미국이 이제 군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보의 핵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맹이기도 한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자, 결국 정리하자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세계 최강인 한국 조선업의 힘을 부득이하게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함정 MRO 사업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군 수뇌부에서는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또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법에 걸려 있잖아요. 대표적인 군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동맹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원래 그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단계를 좀 밟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MRO죠. 함정 수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소들이 아주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주면 신뢰가 쌓여 가겠죠. 그죠? 그것이 1단계라고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법을 현실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 건조라는 방법인데 군함을 이 레고처럼 쪼개갖고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미국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국의 배를 만드는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속도가 잘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속도에 불만이 생긴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를 건너뛰고 바로 한국에 발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것은 이제 편법이고 결국에서는 군함을 해외에서 못 찍게 하는 그 법 자체를 아마 개정할 것 같고 이 문제가 이미 양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내에 이제 이런 반발이 있겠죠. 그 관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그 아주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법 개정까지 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안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안이 없습니다. 뭐 사실 무기에서 못 만드면은 당연히 한국에 맡겨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한국에 안 맡길 건 뭐 중국 배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중국이랑은 돼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외에도 원전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연료 재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또 시작하기로 했다 합의했는데 과연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능성은 열렸지만 핵 재처리 문제는 아주 길고 험난한 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수십 년간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게 사실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실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그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과거 행정부들이 핵 재처리를 이제 원자 폭탄 이쪽으로 이제 개발한 위험으로 봤는데 이것이 이제 원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래 기술로 보기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 일어났다.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서 원자력 부분에서 한국 같은 그 핵심 동맹이 이 사용 후 핵원료 처리를 못 해갖고 자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원치 않는다라는 그 전략적인 판단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자체도요. 그 원전 폐기물이 꽉 차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다른 점을 좀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처리 기술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릅니다. 자, 이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재처리 기술에서는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는데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에서는 훨씬 그런 게 없는 안전한 방식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일본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평화적인 재활용 기술이다. 이렇게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아무리 최고 지도자가 그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미 의회라든지 국무부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은 엄청난 아마 노력과 외교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보유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자체도 아직 그 연구 단계에 있거든요.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십 년째 재처리 공장을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완성하고 실제 시설을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논점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과의 지금 논의한다는 시작 자체는 분명히 큰 진전, 이때까지 뭐 언급도 못했으니까 진전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이런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면 정치적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적 허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기술적, 경제적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 뭐 심하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랑 좀 별개로 이번 협의에서 저는 논의가 되었음직한 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하고 핵추진 항모. 이 부분을 이제 한국군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아마 핵 재처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기가 됐을 것이다. 자,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막아줄 강력한 한국 해군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 그 군함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해군의 가장 중요한 꿈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혼자서는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감당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미국을 도와줄 그런 어떤 대양 해군을 한국 해군이 제공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이 그죠? 원자함까지 갖추게 된다면 굉장히 중국 해군을 압박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미국의 진정한 속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논의하는 부분에서 재처리 관련해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0% 농축된 핵 원료를 핵잠 그 연료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이런 핵 확산 염려가 없는 20% 순도의 평화적 핵 연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코스 같은 경우는 무기급 핵잠 기술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화적 기술을 하겠다는 건데 그 동맹을 못 믿는 것이냐 이렇게 압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오코스가 이제 최고 신뢰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미국한테 그 정도의 신뢰까지 줄 수 있느냐 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한국군에게도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대양 해군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안보 동맹으로 중국 해군을 견제해달라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사실은 미국이 바라는 속내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된다면 핵 재처리 협의가 순풍에 도출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별개의 그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가 프로젝트, 이건 정말로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미국이 이렇게 원하는 걸 우리가 해주는데 한국이 원하는 핵 재처리 문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자력 그 잠수함의 추진체로 쓴 그 뭐 농축이라든지 뭐 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은 90%나 쓰는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국제 핵 확산 그 방지 조약에 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이 허락해 줘야 그렇죠. 됩니다. 미국만 허락해 줘야 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핵 재처리 부분하고 또 별개로 핵 재처리하고 상관없이 20% 핵 원료를 사용하는 핵잠 부분은 별개 이슈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해서 그럼요. 협상이 잘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이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졌으면 예, 좋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입니다. 제가.